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0일 자객수조 시작합니다. 네, 총선이 딱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4년, 내년이죠.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에 총선이 치러지는데요. 자, 이제 딱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지금이 그러니까 21대 국회고 다음이 22대 국회입니다. 자, 21대 국회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많은 언론에서 이번 국회를 최악의 국회였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뭐 각종 사법 리스크가 너무 많았고요. 여야의 뭐 협치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실종, 뭐 누구는 거의 실종이 아니라 사망 단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경제는 또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이 내년에 치르는 선거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또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치르는 선거는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집권 중반쯤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다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나 지표들이 우리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안 좋아요. 지금 너무 나쁜 상황입니다. 지금 몇 가지 여론조사를 좀 알려드리면, 오늘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평가, 긍정평가가 36.4%고요. 부정평가가 61%입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로 부정평가가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정당 지지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높습니다. 45.9%, 약 46까지 치솟고 있고, 국민의힘은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현재 오늘 나온 여론조사고요. 4월 5일날 재보선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총선 전에 있었던 이 선거로는 이 4.5 재보선을 볼 수 있는데, 울산에서 아주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울산에서 교육감, 구의원 다 떨어졌죠,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사인이다,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충청권인데요. 이 충청권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는데 4월 6일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조사입니다.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역 의원과 새로운 사람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이 현역 의원을 뽑겠느냐 아니면 현역 의원을 말고 다른 사람을 뽑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63%에 달했습니다. 현 의원 재당선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22%, 거의 3배 가까운 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좀 보면요, 거의 전부 40%, 50%대로 좀 갈렸으면 좋겠다라는 지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43%, 인천, 경기 44%, 광주, 전남, 전북은 53%까지 지금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좀 해라, 바뀌었으면 좋겠다. 대구, 경북은 38%, 좀 낮네요. 대구, 경북은 그나마 좀 현역 분들이 잘 하시나 봐요. 부산, 울산, 경남 52%, 부울경과 광주, 전남, 전북이 50% 이상으로, 그러니까 절반 이상으로 현역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2022년 전체의 월별 연간 통합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를 분석한 데일리 오피니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이 나이별로 다 조사를 했어요. 21세, 22세, 23세 쭉 하면서 정당 지지율을 다 봤는데, 일단 20세 국민의힘이 높아요. 32세 국민의힘이 높아요. 빼곤 전부 다 민주당이 높습니다, 지금. 이 두 나이대 빼고는 민주당이 다 높다. 그리고 57세 이후가 되어서야 국민의힘이 우세한 구간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2030은 지금 전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MZ세대, 2030, 2대 남이고 2대 여고 할 것 없이 다 등 돌렸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보다 사실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조금은 더 높았었는데, 지금은 같아졌어요. 하향 평준화 됐어요. 이건 역시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 수치입니다. 자, 지금이 21대고 내년 총선이 22대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20대에서 21대 넘어왔을 때 이 현역 교체율이 얼마인가 봤더니 58%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도 그 전 국회보다는 58% 정도가 새로운 인물이 들어온 국회였어요. 그러니까 20대 국회도 별로다, 교체해야 한다 해서 절반 이상의 국회의원을 물갈이 했지만 여전히 또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미 새로운 사람을 받아도 그 사람을 이상하게 바꿔버리는 이미 환경 자체가 이상한 곳이다. 이 물 자체가 이미 탁해졌다. 그래서 조금 뭐 새로운 사람이 이미 절반 이상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이 물에 들어오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다 하향평준화가 돼버리는 정치 지형이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자체가 지금 너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수준의 이 상황의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즉 소선거구제죠. 이 선거제도, 이 정치 환경이 그대로 되면은 사람이 아무리 바뀐들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한 지역구에 한 사람을 뽑는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지금의 선거구제에서는 약 10만 명 이상의 지역민이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을 뽑으니까 투표율이 50% 정도 나온다 치면 한 5만 명 정도만 잡으면은 당선이 되고 있는 그 소선거구제고요. 2등, 3등은 다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winner takes all. 완전 1등 지상주의로 되고 있는 이 선거구제고, 거대 양당, 국힘 아니면 민주당 말고는 지금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물어뜯어요. 내가 뭘 잘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안 된다. 너가 이래서 안 된다. 그럼 얘는 너는 이래서 안 된다. 서로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 못난이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이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아. 둘 다 못났어. 이렇게 되고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권역별을 묶어서 한 4권역 정도, 3, 4권역을 묶어서 여기에서 3, 4명, 적어도 4명 이상을 뽑아야 됩니다. 전체 부산으로 굳이 치자면 사상사하 갑을 이런 식으로 북강서 이런 식으로 묶어서 비슷한 권역별로 묶어서 4명 정도를 동시에 뽑아서 1, 2, 3, 4등이 되는, 그러니까 꼭 1등만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2등 저 사람이 좋아, 3등 저 사람, 3등이 아니라 세 번째 저 사람이 좋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표를 찍을 수 있고 내가 찍는 사람이 당선이 돼서 국회에서 일하는 걸 볼 수 있는 정치 효용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치를 보는, 그래서 정치적 효용감을 느끼는, 늘 뽑아봤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나마 네가 낫지 해서 뽑는 그런 정치 말고 정말 좋아서 뽑은 사람이 정치하는 그런 정치 제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대선거구제로 가게 되면요, 각 당이 한 명을 공천하는 게 아니에요. 한 3명 정도는 공천을 하게 됩니다. 이 전체 권역별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기득권, 50대 남성을 위주로 하는 그 기득권층도 공천을 할 수도 있고, 또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조금은 다른 인구 비율, 소수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동시에 공천을 하겠죠. 3명 중에 한 성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도 공천의 이 턱을 같이 넘을 수 있고,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국민들은 너네들이 뽑은 단 한 명의 공천자 말고 그 다른 사람도 뽑을 수 있게 되는 기회를 또 가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선거제도가 바뀌어야지 지금의 이 소선거구제로는 양자택일, 그리고 남이 안 되면 그 반사 이익을 내가 다 가지고 오는, 너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한 거를 다 내가 받아요. 예. 그나마 내가 낫지 않느냐. 그나마라는 거를 받게 되는 이런 정치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이 정치 환경이 나아진다. 그리고 서로 물어뜯는, 맨날 서로 욕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하는지 어필할 수 있는 조금 파지티브한 그런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20대에서 21대 국회의원이 58%가 현역 교체가 되어도 지금 그 나물에 그 밥 똑같이 되잖아요. 21대에서 22대 넘어갈 때도 선거제도 안 바뀌고 그냥 사람만 이렇게 갈린다고 해서 나아질까요?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원위원회도 열립니다.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할 건지 대선거구제를 넘어갈 건지 이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제발 좀 버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제를 가지고 국회의원,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다루고 있어요.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그러니까 같이 이 난상토론 하겠다는 게 전원위원회인데 아니 어떤 경기에서 축구 경기에서 여러분 축구 선수가 이 축구 룰이 어떠고 저쩌고 이걸 바꿔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선수가 룰을 왈가왈부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 선거제 논의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시민사회에 넘기던지 완전히 공론조사하고 있는데 그 공론조사의 결과에 완전히 위임하던지 지금 국회의원들은 손을 떼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국회의원들은 지금 상태가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역구 그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당원들한테 뽑혀서 내가 알고 있는 권력자 누구랑 친하고 내가 뽑은 당대표 내가 친한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한테 공천받기 너무 좋은 환경인데 왜 이 환경을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때문에 지금의 국회의원들한테는 이 선거제 논의를 맡겨서는 아예 시답도 안 되는 거였어요. 차라리 당에 있는 이제 고문분들이라든지 전지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원외로 시민단체로 넘겨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우야무야 지금 정치인들이 그 룰을 자기들이 쪼물락쪼물락 하고 있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는 논의하고 있다. 전원위원회를 열고 있다. 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치가 실종된 상황의 소선거구제 안에서 1년 남은 다음 총선, 선거구제가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있었던 백분 토론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와서 아니 국민이 정치력 없는 정치 경험 없는 대통령 뽑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무슨 대통령한테 정치력을 바라냐 뭐 일각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분이 뭐 별로 좋은 말은 별로 안 하는데 들어보면 또 틀린 말은 아닌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국민들이 윤석열 뽑았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도 그 뽑힌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져야 돼요. 연대 보증 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삼김시대의 그런 협치를 바라고 예, 그런 정치력을 바라는 건 넌센스다. 뭐 홍준표 시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맞아요. 지금의 대통령한테는 어쩌면 국민들이 뭐 강력한 그런 오히려 검찰 리더십을 바라고 뽑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막 이렇게 세게 해주길 바라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뭐 얄짤없이 그렇게 막 이제 진단해주기를 바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정치력이 없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국회도 지금 정치력을 상실하고 있죠. 무조건 국회 매미에서는 이재명 언제 잡아가냐, 이재명 언제 감옥 넣냐, 이거만 계속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김건희검 언제 하냐, 언제 하냐 서로 지금 뭐 잡아넣기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2023년도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우리 국민만 불쌍하죠. 미래가 너무 어둡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힘들어지고 망합니다. 정치 망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정치가 정말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이 이슈는 너무나 절실한 겁니다. 현실적인 일이고요. 정치 너무 꼴 보기 싫다고 관심을 꺼버리면은 그걸로 그냥 끝인 겁니다. 그래서 뭐 저까지 뭐 이렇게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네요. 시사평론가 김성순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경기와 계급론이 확산될 때 파시스트가 나온다. 많은 사람이 히틀러가 총으로 정권을 빼앗은 줄 아는데 투표로 만들어진 정권이다. 여야 정당 중 하나가 쪼개져서 3당 체제가 되었을 때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왔을 때 그 세력이 오히려 제2당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정치사를 근본적으로 뒤집을 대변동이 오지 않을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제3지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올 수 있는 지금 굉장한 위기의 상황이고요. 이런 제3지대의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열광할 것이다. 프랑스의 마크롱이 앙마르슈라는 그 제3지대의 그것을 정치운동 무브먼트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마크롱은 그 올랑드 대통령 체제 안에서 경제 장관을 했던, 어떻게 보면은 그 집권당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서 새로운 제3지대를 이끌었을 때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변동이 일어났었죠. 그 당시에 프랑스는 굉장히, 올랑드 대통령 당시에 프랑스는 지금 우리나라만큼이나 여야가 극명하게 쪼개져 있었고 양당이 정말 혐오 정치로 점철되었던 시기였죠. 우리나라 역시 지금 총선을 1년 남겨둔 이 시기부터 1년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릅니다. 어떤 바람이 불지, 어떤 구도가 될지는 정말 알 수 없는 것인데요. 1년 동안 이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사실은 그 변화를 누군가는 또 이끌고 가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책임의식도 같이 느껴보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자객수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은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들 수 있는 제가 동력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